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빈 코르다노입니다. 자, 지금 컨텐츠의 주제는 미드나잇 블록체인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기업이 사용하겠어? 하는 주제입니다. 자, 기존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모두 다 퍼블릭이죠. 당신의 월급 입금 영원히 기록됩니다. 당신의 투자 내역 기록돼 가지고 영원히 보입니다. 당신이 어떤 디파이 대출을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서 투명하게 영원히 공개가 됩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투명성이라는 게 블록체인의 굉장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블록체인이 다 투명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젠 이 시즌이 아닙니다. 이래서야 되겠어? 이렇게 다 보여서야 되겠어? 이런 시즌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코인 한 5년 전부터 나왔죠.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이 이제 등장하니까 법에 저항하는 사람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범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보십시오. 믹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믹서라고 하는 것에 이 선이 다 구분이 됩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됩니다. 이 믹서라는 것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내용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누군지 영원히 기록되고 투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범법자들이 믹서에 돌리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여기 돌리면 송신자, 수신자, 스텔스화, 은닉이 됩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암호화가 돼가지고 금액이 안 보여요. 암호화폐 종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선이 이렇게 엉그러져 있죠. 그러면 누가 누군지 이제 모르고 자금 세탁이 되는 거죠. 믹서에 돌리는 겁니다. 믹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라이빗 익명 코인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믹싱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범법자들이 믹싱한다라고 해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블록체인이 등장하자 앞에 말씀드린 그런 믹싱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소 상장 폐지, 규제기관의 제재,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충돌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재를 철퇴를 많이 맞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는 방식은 현대 금융 시스템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맞죠? GK는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지식 증명이다.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 블록체인은 프루브와 베리파이어, 증명자와 검증자 이것의 상호작용이다. 오직 증명자와 검증자의 상호작용이다. 다음 슬라이드. GK는 신뢰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다. 양쪽에 떨어진 원격지 혹은 격오지가 있습니다. 원격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어주는 신뢰를 만드는 비밀을 지키면서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신뢰를 생성한다. 이것이 GK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하죠. 이제 소비자가 고객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싶어 해요. 나 은행에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1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이 확립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 건물주가 월세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들어온 세입자들이 자꾸 도망가 월세를 안 내고 그랬을 경우에 요 증명서 그걸로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굳이 내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건물주가 사람 이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증명서 요구하는 겁니다. 오, 일단은 은행에 돈이 있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 이상의 돈은 있네. 월급이 월세 두세 달치 낼 정도 이상의 돈은 있네. 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물을 보러 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실명 공개하고. 대부분은 이 증명서가 비밀을 지키면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신뢰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 쿠팡 해킹도 거기에 우리의 개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도 로그인이 되는 그런 정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증명서만 탈취했다 갔다고 그러면 해킹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술집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 같죠. 예전이라고 그러면 술집에 들어갑니다. 성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 생년월일 다 보여줍니다. 그럼 술집 사장이 성인 그리고 뭐죠? 주민등록 위반조 해도 성인 주민등록증 위반조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 가려주죠, 주소 가려주죠, 주민등록 가려주죠, 생년월일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직 참인지 추루인지 논리증명.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논리증명을 보여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논리증명에 참인지 거짓인지 verification 성인인증 완료. 프로버와 증명자의 향연이다. 증명서를 내면 검증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논리증명, true인지 false인지 이 향연의 연속입니다. 미드나잇 블록체인은. 자, 미드나잇은 규칙을 실행하는 체인이다. 이 그림만 보면 되겠죠? 자, 비공개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 미드나잇 룰 엔진에 그리고 정책 규칙을 넣습니다. 정책 규칙 같이 넣으면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검증자가 이 미드나잇 룰 엔진에 증명 요청을 하면 이 미드나잇 룰 엔진 이 수학적으로 증명서를 참인지 거짓인지 논리 증명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증명서를 읽죠. 그러면 결과값을 줍니다. 증명 요청자에게. false. false야. 아니면 true야. 논리 증명을 줍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읽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직 논리 증명 싸움이다. 이 미드나잇 블록체인 GK 영지식 블록체인은.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역대급 슬라이더 3원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이더라도 미드나잇 블록체인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적으로 데이터 내용이 안 보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나 규제기관 등 허가된 주체에게만 특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인지 false인지 증명서를 통해서. 그래서 증명자와 검증자의 향연이다. 또 하나 정부의 감사 가능성 auditability 여기에 선택적 공개가 가능합니다. 누가? 정부가 요청했을 때 선택적 공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지갑 소유자, 데이터 소유자, 뷰 키를 갖고 있습니다. VIEW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증명할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공개를 통해서 선택적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오디터빌리티 감사 가능성,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이것을 만족하는 거 미드나잇 블록체인.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숨길 수 있지만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솔루션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오디터빌리티를 만족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스템과 공존, 지속 가능, 정부, 기업, 은행,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선택적 공개, 그 다음에
논리증명 검증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가 있으면 프루버와 베리파이어 간의 논리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프라이버시만 만족하는 것은 규제와 충돌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도시가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이 전통 금융, 정부의 규제에 친숙한 전통 금융,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삐까뻔쩍한 건물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전통 금융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완전한 공개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완전한 익명성의 모네로, 지캐시,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중간에 어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감사가 가능하고 규제 준수가 가능한 블록체인이어야 된다. 이것은 미드나잇 블록체인.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깔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가능하고 규제 준수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기업, 은행, 금융, 정부가 만족하는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 잘 될까요? 나와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좋습니다. 커런트 마켓, 현재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흑백점. 여기에 institutional DeFi, 기관 금융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확대됐습니다. 현물 ETF 때문에,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온체인 아이덴티파이, 온체인 신원 시장이 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금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온체인 아이덴티파이가 중요하죠. 온체인 신원 인증. 그 다음에 온체인 신원 인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메타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 이 시장이 바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인프라로서 미드나잇 블록체인이 활약할 수 있을까요? 기본 인프라는 카르다노가 마련해 주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블록체인은 태어나자마자 국채 시장을 역포, 레포, 영레포, 레포, 국채 시장을 거래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와 골드만삭스에 동조하는 거대 은행들이. 그 블록체인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골드만삭스를 만나가지고 이 전통금융의 거대 이 사용자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드나잇 블록체인은 코드가 공개되고 전문가 동료 검토, 논문 검토, 그다음에 시장의 혹독한 질책과 평가, 그것을 견디고 오직 컴퓨터 과학적인 블록체인으로 승화되어야만 은행, 기업,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3원이 만났을 때 미드나잇 블록체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다음 슬라이드. 자, 미드나이트는 프라이버시 체인이 아니라 정책 체인입니다. 정부, 금융, 기업,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고 감사가 가능해야 되고 규제 준수가 가능하게끔 하는 블록체인. 이것이 미드나잇 블록체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